7월부터 유럽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여행객이 자가 격리 없이 입국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과정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요구 자료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의 다이빙 명소 4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내 여행은 평균 1.8회 예상된다고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 영향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에젯 항공이 베트남 내 국내선 8개 노선을 신규 취항한다는 소식입니다. 태국이 Think of Thailand 이벤트 4탄을 런칭했습니다. 부킹닷컴이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호캉스 명소 탑5를 전했습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12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6월 12일 금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이죠. 날씨는 더워지고 저희도 사실 날씨 지금 찍는 공간이 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 수가 없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래서 참 좀 이제 갈수록 더워져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해볼게요.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벼운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아니라 저희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소리로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동영상 뉴스 매번 날이면 날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 동영상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좀 남겨주시는 또 뭐 해외 미국에서도 남겨주시고 또 국내에서 또 유아린 TV 운영하시는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께서 애청자분도 댓글을 자주 남겨주셔서 저희가 좀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시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다소 반가운 소식입니다. 빠르면 7월부터 유럽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외신통에서 저희가 접한 내용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유럽연합 이외의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겠죠. 입국을 허용하라는 내용을 EU 회원국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권고해라, 억지로 못하죠. 그래서 권고를 하십시오. 권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100% 막 이렇게 확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무튼 전해드리는데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EU 국가 입국 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가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자가격리가 어떻게 되냐, 완화 조치가 우리 한국 내에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귀국하면 불편함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두 번째로 연장 중이죠. 외교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가 6월 1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이르면 4달, 그러니까 7월부터 해외여행 시 입출국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자유로운 상황이 됩니다. 국내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의 해외여행은 3월 이후에 가장 그나마 자유로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편해진다는 얘기죠. 외신에 따르면 유럽 각국은 지난주 회의를 통해 EU가 입국 외 다른 나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다시 여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는요 6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요. 자,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조치는 좀 코로나 걱정되긴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오래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이런 조치를 조금 서둘러서 발표하는 것 같아요. 다만 여지를 좀 남겼어요. EU 집행위원회는 입국 제한 완화에 대해 권고를 하면서도 각 회원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불안한 거예요. 예, 하고는 싶은데 불안해서 아무튼 이렇게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몰디브가요. 몰디브 관광청에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7월부터 단계적으로 국경 규제 완화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몰디브 관광청은 몰디브 정부에서 단계적 입국 재개를 통해 국경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 분야의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안전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있다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몰디브도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크지요. 예. 휴양지이기 때문에. 자, 몰디브 관광청에 따르면 관광객에 관련한 안전지침에 관련된 내용이 이해 당사자 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추후에 가이드라인은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관광업계에, 우리 여행업계에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빨리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다음 소식, 아시아나항공이 나섰습니다. 하도 요즘에 말이 많으니까 발표를 하나 했어요. 오늘 내용을 하나, 보도자료에 가까운 내용을 저희 언론사들에게 전했는데, 최근 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과정 중 불거져 나오는 소식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에 따르면요,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구주 매매 및 신주 인수 관련 거래 계약이 체결된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대표 인수인으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인수 준비단을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상주시켜 오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동인수 준비단 및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재무상태의 변화, 추가 자금의 차입, 영구 전환 사채 등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아시아나가 그동안 거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협의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12월 27일 거래 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아시아나가 거래 종결까지 이행해야 하는 모든 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계속 섞이면서 어제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의료보험비도 지급이 안 됐다라는 내용 같은 그런 류의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안 좋은 그러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몸값 낮추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뭐 그런저런 제가 전해드린 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거죠. 제 촉도 뭐 무시 못할 촉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태국관광청이 Think of Thailand라는 테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네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가장 가고 싶은 태국 지역을 페이스북 댓글로 공유하는 것인데요. 태국관광청의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지역과 그 이유를 남기시면 21일까지 남기세요. 예, 그러면 응모자 중에 무작위로 그냥 막 뽑아갖고 1등 5명에게 타이 셀렉트 레스토랑 식사권 5만원권 5만원권 그 다음에 5명에게 그 다음에 2등 5명 3등 10명 뭐 도미노 피자 스타벅스 기프트콘 뭐 이렇게 전해준다고 해요. 페이스북 주소는 저희 텍스트 뉴스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이것까지 뭐 저희가 전해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자, 마지막 소식 좀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사진으로라도 저희가 좀 때울게요. 동영상 확보한 게 없어서 사진으로라도. 자, 지친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한 요즘이지요. 과거 특별했던 경험과 미래의 두 군데에는 여행을 그리는 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한번 상상만 해도 시원합니다. 북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티니안, 로타섬은 세계적인 다이버들에게도 인정받는 다이빙 명소죠.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19 물러가면 꼭 가세요. 다이빙 꼭 안 하시더라도. 자, 내용이 뭐 길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5군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쫙쫙 깔아드리면서 사진으로라도 힐링하십시오. 사이판 오비안 비치, 사이판 최고의 비치 다이빙 포인트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노우콜링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바닷속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오비안 비치는 바다장어와 거북, 알록달록한 산호들이
물속을 현란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어, 바다장어. 바다장어도 먹을 수 있나요? 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먹는 거에 좀 약해서 바다장어 먹는 이거 바다장어 먹는 거라면은 이거 뭐 다이빙하면서 바다장어 잡기 쉽지는 않겠지만, 예. 사이판 그로토, 그로토입니다. 그로토, 사이판의 그로토. 수중동굴 다이빙 장소 중에서 언제나 세계 최고로 꼽히는 곳입니다.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 중 하나인 그로토 다이빙을 위해 사이판을 방문하는 다이버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단연 사랑받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방을 에워싼 바위와 아름다운 푸른 물빛이 어우러져 매혹적이고요. 특히 햇볕이 스며드는 정오 무렵의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곳의 진가는 입수를 해야 물에 들어가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판 그로토 속의 거대한 세 개의 해저 동굴 터널을 따라서 잠수하다 보면 어느새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중 동굴 속에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로타홀 사이판 남쪽 섬 로타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입니다. 바닷속 샌하논 동굴, 샌하논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굴이 있는데 들어가는 코스를 따라서 바다의 다양한 절경, 빛깔 감상하실 수 있고 전 세계 다이버들의 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로타홀에 들어서면 케이브 안으로 빛이 기둥을 만들어내는 이 모습이 가히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신비롭다고 합니다. 로타올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면 수심 무려 12m 잠수해야 합니다. 예, 풍경이 아름다워서 12m는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나 위험합니다. 다이버 하시는 분들 하시죠. 그 다음 티니안 플레이밍 포인트. 티니안의 다이빙 스팟은 서해안 중부에 모여 있는데 플레이밍 포인트도 그중 하나라고 하네요. 칼로 잘라낸 듯한 수중절벽을 따라 형형색색의 열대어 산호초 군락 감상하다 보면 마치 비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든대요. 티니안 그로토와 함께 보트 다이빙 명소로도 손꼽히고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동굴을 누비며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요, 사이판은 연중 평균 기온 27도, 평균 기온 독도보다는 덥네. 예. 독도가 평균 기온 12도니까 강수량은 1300, 사이판은 평균 기온 27도, 세계에서 가장 온도 차가 적은 기온. 예. 그래서 온화한 열대 기후, 균일한 온도와 신선한 바닷바람으로 인해서 쾌적한 다이빙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중요하네. 한국어로 진행되는 다이빙 강습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다이빙 초보자도 마리아나 제도의 아름다운 수중 세계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끝나면 꼭 가세요. 저도 꼭 가겠습니다. 예. 자, 시원한 소식 하나 전해드린다고 전해드렸는데 사진만으로 만족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뭐 뉴스 보시고 사진만으로 안 되시면은 더 안 그래도 더운데 샤워 막 하세요. 그래서 수중 다이빙에 사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렇게라도 대리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날씨 매우 더워지고 있는데 저희 더워지고 있지만 저희가 끈기를 갖고 저희도 더위 참고 열심히 또 해서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트래블데일리 6월 12일 금요일자 동영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